네, 기관의 눈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향후 5년간 160조입니다.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목요일에는 한국판 뉴딜 자금 조달 방안으로 뉴딜 펀드 구상을 내놨습니다. 저희 최상민의 빅샷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딜 사업에 포함되는 12가지 업종이 정부 역점 사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딜 사업의 수혜 기업은 어디일지 가장 궁금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뉴딜 관련 종목, 특히 작지만 강한 기업, 이런 강소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한국판 뉴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많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이 단기에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하반기까지는 계속 정책 모멘텀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서 하신 것처럼 2020년에서 25년까지 이제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일단 정부가 정책 펀드를 만들고 그거에 관련된 매칭되는 이제 민간 펀드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가 27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근 어제 그저께 조금 기간 조정을 보였던 이유는 요거를 이제 민간 쪽 자금에 들어가는 이제 펀드 운용사에서 네네. 출시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단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 방향성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디지털 뉴딜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비대면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핀테크 업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고, 네. 주가의 반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키워드로만 짧게 설명드리면은 풍력, 태양광, 수소 요 정도로 전력 이쪽으로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노이즈가 있는 것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민간 펀드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바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럼 네. 사실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 정도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 파트장님 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원금 보장형 펀드고 네. 세금으로 손실을 좀 메꾸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도 사실 뉴스로 보는 게 다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정부 정책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운용사분들의 이게 사실 비밀스럽게 좀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느리게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는 지연되고 있다 정도 네네. 되고 있어서. 근데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이러는 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지금 힘이 센 걸로 보면은 네네. 올 하반기 때도 계속 이게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운용사 선정은 올 연중 내내 이제 이슈화가 될 거고, 정책 네네. 논의나 방향성들 계속 이슈화가 될 거고, 네네. 내년 초에 이제 펀드 런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전체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아닌 말로 조금 지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릴 수 있게끔. 네. 그렇지만 지연이 되더라도 그게 어차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혜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각 섹터별로 수혜 종목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을 좀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전부 다 이 종목들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텀업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수소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투자분들이 이미 아시는 풍력, 태양광, 수소를 나눠봤을 때 사실 태양광과 수소는 종목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수혜받는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시장에서 주도주로 되어 있는 유니슨과 CS 윈드 말고 네네. 과거의 풍력이 2012년도, 14년도에 굉장히 좋았을 때 움직였던 회사들이 바로 동국 SNC 기둥 타워를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그쵸? 태용, 뭐 네네. 단조 회사.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장주인 유니슨, CS 윈드를 빼고 네. 동국 SNC나 아니면 태용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3강 M&T 빠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이라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기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시가총액이 5천억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중소형주로는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성 ENG 이런 게 있고요.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이진다이아, 요거는 사실 투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종목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후에 말씀드릴 SOFC를 하고 있는 미코. 수소 전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연료전지입니다. 그다음에 네네. 수소차 중에서 가장 몰랐던 유로스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코, 오늘 미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 미코는 수소 전지 관련 주입니다. 그러면은 뭐 SPLCL도 있고 두산PLC도 있는데 네, 네. 왜 특별히 또 미코 탁 집으셨어요? 일단은 자회사로 코미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연결로 되는 실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코미코 같은 경우는 연간 2천억에서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를 벌고 있고 네. 미코 본업은 이제 실리콘 파우더나 세라믹 부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든든한 운영한 자회사를 갖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인 연료전지 사업으로 진출을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과 좀 다른 점은 두산 피어셀은 어떻게 보면 셀 모듈, 그러니까 그 끝단에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미코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부품이 이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세라믹 소재서부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라서 조금 투자 포인트가 좀 틀립니다. 하지만 시장이 열리면 결국에는 일반 기업체들이 셀 모듈에서 이제 내부 소재화로 연구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 회사는 이미 연구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라믹 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수소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좀 만들 수 있다. 네. 만들고 있다. 네. 그리고 연구를 오래 했다라는 예, 것인데 맞습니다. 이거 기관분들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시면 네. 통화 뭐 매일 하실 텐데 네. 그 미코를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나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하시면 기관들은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수급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일단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바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미코를 그나마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실적이 견조한 상황에서 2021년도에 지금 SOFC 매출이 정부 기관하고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매출액이 10억 정도로 굉장히 작지만 네. 내년도에 이제 좋아지는 종목들이 올 하반기 때 좀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회사를 가져왔고요. 캐파 증설은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투자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PMFC 방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SOFC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점. SOFC는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네. 효율이 조금 더 높고 수명이 좀 길어서 그럼 SOFC가 좀 진보된 버전의 수소 전지인가요? 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SOFC가 진보된 건 맞습니다만 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이 높은 것보다는 네. 안정성을 좀 더 중요시하고 이동성을 좀 중요시하기 네. 때문에 각각의 영역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수소 세라믹 그다음에 수소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세라믹을 만드는데 이게 세라믹이 원래 일본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일본 그 기업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기술력은 어떻게 좀 비슷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내 삼성전자의 벤더고요. 이제 네네. 거기에 납품을 지금 세라믹 부품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술력은 삼성에서 검증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많이 독식하던 시장을 이 회사가 지금 연구개발을 통해서 뭐 1분기, 2분기부터는 이쪽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미코가 워낙 실적이 크기 때문에 이쪽 실적 미코 본업 실적보다는 코미코의 실적과 좀 더 연동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소 전지 관련된 회사 중에서는
예, 미코 좋고요. 네. 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태완강도 좀 커버하세요? 태완강은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고요. 네네. 풍력 쪽은 커버하십니까? 풍력 쪽도 뭐 사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이제 정책 관련된 네네.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말씀드리고 있던 거고요. 네. 그럼 수소 쪽은 미코만 커버하시나요? 뭐 뉴로스도 보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수소 쪽이 제가 좀 더 알겠습니다. 것 다음에 같네요. 그러면은 수소 쪽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스몰캡 파트장님 입장에서 네. 지금 어저께 보면은 미국에서 사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라지캡들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니콜라는 좀 한 40% 정도 올랐고 네. 그 시장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떨어질 것 같더니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더니 또 떨어지고 네.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운데 지금 오늘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삼상에서 조금 이슈가 생겼나? 네. 예, 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부작용이 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동시에 또 중국에서는 뭐 시노팜에서는 그 시노팜 직원들 19까지 해서 3천 명을 다 맞췄다고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 네. 그 시장은 좀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네. 뭐 워낙에 프로페셔널이니까 한번 뭐 네.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장은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미국 개선까지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투자가들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네. 이제 제가 뉴딜을 갖고 오는 게 사실 이게 바텀업, 그러니까 저희가 실적을 보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책 모멘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추석 전후로는 항상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네, 네. 작년에도 보시면 주도주였던 5G가 네. 추석 후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보셔야 되는 키워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내년 그림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에 그림이 있는지. 내년도 실적 음. 전망이 어떤지 아니면 네네.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은 주식보다 내년 종목이 좋은 애들이 이제 늦어도 10월 달부터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감을 제가 지금 몸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는 LG전자나 아니면 많이 빠져 있었던 삼성 SDS 이쪽으로 네네. 좀 기관 투자가들이 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의 윤주호 스몰캡 파트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